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여행객들 사이에서 난이도 상위라 불리는 인도 여행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어떤 여행자에겐 성스럽고 여유가 넘치는 나라로, 또 다른 여행자에겐 더럽고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 여행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인도 여행. 과연 어떤 나라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동남아시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 인도는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네팔, 그리고 부탄을, 서쪽으론 파키스탄을, 동쪽으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맞닿아 있어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3시간 30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의 면적은 전 세계 7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항 또한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수도인 델리로 떠날 경우 직항의 경우 약 7시간 40분이 걸리고, 태국과 중국 등 일회 경유를 통해 이동할 경우 최소 1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인도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도 비자가 필요한데요. 비자의 종류로는 크게 전자비자와 도착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비자의 경우 비즈니스 비자와 투어리스트 비자, 그리고 컨퍼런스 비자와 메디컬 어텐던트 비자로 나뉘게 되는데, 여행자의 경우 투어리스트 비자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인도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 전에 신청하셔야 되고, 승인서를 출력한 후 소지한 채 입국해야만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그리고 공백면이 2쪽 이상 남아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반면 도착비자의 경우 관광의 목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공항은 델리와 뭄바이, 챈나이와 방갈로르, 그리고 하이드라바드와 꼴카타 등 6개의 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의 경우 입국 카드 및 도착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 접수 창구에 여권과 도착 비자 신청서를 2,000루피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권에 도착 비자와 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국 스탬프를 받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불법 입국으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공식 통화는 인도 준비은행에서 통제하는 루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달러로 환전한 후 인도에 도착하여 달러를 루피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루피로 환전할 땐 큰 단위의 통화보단 작은 단위의 통화를 적절히 섞어 환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거스름돈이 없어 물건을 팔지 않는 가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해 3월 BBC 뉴스는 생활비가 가장 싼 도시 탑10 중 인도를 5위에 올렸는데요. 인도 숙박의 경우 로컬 느낌이 물씬 풍기는 숙박을 예약한다면 1박에 400에서 600루피에도 묵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 수준의 숙소를 생각하신다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식비의 경우 현지 식당을 이용하신다면 커리가 약 40에서 100루피, 치킨은 450루피,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와 음식들 대부분은 20에서 200루피 사이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되는 사이클 릭샤는 약 30에서 50루피, 오토릭샤는 50에서 150루피, 그리고 긴 거리를 이동할 때 우버 혹은 올라캡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지만 길을 돌아가는 경우나 흥정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도에서는 적어도 800여 개의 언어와 2000여 개의 방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헌법에서 인정한 공용어는 총 22개로 그중 힌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경제의 다국화에 의해 영어가 공용어로 폭넓게 쓰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도인의 다수가 신앙하는 힌두교,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한 인도만의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상위적 신분을 종교적으로 강하게 고정시켜두어 지배계급의 통치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스트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카스트 제도는 1947년 법적으로 폐지가 되고, 대도시에서는 이런 카스트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실제 18년 1월 결혼 후 남편 신분에 따라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은 수니타 싱은 21년간 인도 공립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싱 씨가 카스트 신분을 속였다며 학교에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싱 씨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의 판결은
인도 사람의 신분은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지 결혼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인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특정일과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장소에선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인도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편에 속해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여행 시 짧은 반바지나 미니스커트 그리고 민소매 등 너무 눈에 띄는 복장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점점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7월에서 9월엔 강수량이 많아 여행을 하기엔 불편한 날씨인데요. 반면 10월에서 3월의 경우 우리나라 가을과 비슷한 기온을 나타내 인도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지방에 따라 판이한 풍토 조건과 공용어만도 15종에 이르는 복잡한 언어 분포 그리고 식문화까지 이렇게 다양함이 공존한 인도를 몇 가지 특징으로 나열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하지만 큰 틀로 보았을 때 다양한 인종과 종교 그리고 언어와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는 차단된 특수성으로 인해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화와 역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로 서로 다름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수천 년의 전통을 계승해온 것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들에 의하면 이처럼 조심할 것들이 많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교부에선 지역에 따라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강도 및 절도, 소매치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들의 수법은 여행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며 대화를 거는데 대화를 나누다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물을 호의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여행자가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를 이용해 날치기를 하는 수법과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아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인도 남자들의 성추행 또는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객 및 여행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여행사 혹은 호텔 등과 결탁해 여행객들이 특정 호텔로 가자고 하면 축제나 테러로 그 지역에 폐쇄되었고 호텔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며 다른 여행사나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해도 이에 응하지 마시고 원래 예정하셨던 목적지로 가자 하시면 됩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위법 행위를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음주를 할 경우와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